잘 보이니? 네. 네. 6번 볼게요. She refused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grounds that an internal investigation is conducting 또는 being conducted. 앞부분은 볼 필요 없지, 얘들아. 뒤에만 보면 되는 거지. 어차피, 어머, 안 지워지네. 보세요. 왜 여기에 conducting이 아니라 being conducted가 쓰여져 있어야 하냐면, 주어인 internal investigation, 내부 조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conduct가 무슨 뜻이 얘들아? 근데 conduct.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언제 많이 쓰는 동사냐면 conduct an experiment. 빨간색으로 까만색. conduct 동사는 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conduct an experiment. 무슨 뜻일까? experiment가 뭐지? 어? 실험을 진행하다. 무엇을 진행하다, 실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는 뜻. 지금 이 자리가 본동사 자리인데 뒤에 목적어 남아있어 안 남아있으더라? 안 나와있는 상태지. 그치? 기본적으로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건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겠어? 수동 전환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대절을 봤더니 내부 인베스티게이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주어인 내부 조사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당하는 대상인 거니까 능동의 컨덕팅이 아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ing conducted라고 하는 수동태 모양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를 그냥 conducted라고 쓰지 않고 being conducted라고 썼냐면 수동이긴 한데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being conducted라고 하는 진행 수동태 모양으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얘들아? 주어인 investigation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동과 진행의 의미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being conducted 형태가 올바른 모양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 이게 쉽게 나왔으려면 conducting 아니면 conducted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그랬었겠죠? 근데 지금 헷갈리라고 being conducted 이렇게 진행 수동태 모양을 하나 더 추가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됐어? 되셨나요? 네. 네. 다른 건 괜찮았어, 얘들아? 네. 네. 그러면 하나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추가해서 쓰도록 할게요. 문제 어디서 봤냐면 2번에서 봤어요. 여기 be used to 동사 원형 구문 있죠? 너무나 중요한 구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used 활용 구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used 활용 구문. 이거는 앞으로 쭉 계속 나올 표현이니까 꼭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면 얘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고 하는 수동태 구문입니다. 두 번째, be used. to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엔 to가 전치사로 쓰이면서 뒤에 명사나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VING 동명사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뜻이 뭐가 될까?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하는 동명사 구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be accustomed to. 역시 to는 전치사 to니까 명사 또는 VING 동명사 형태가 뒤에 나오게 되겠죠? 뜻은 같아요. 무엇에 익숙하다. 비슷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죠. 이번에는 형용사 활용 구문입니다. be familiar with. 역시 with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명사 또는 VING 동명사 구문이 나오게 되겠죠. 의미는 모두가 다 무엇에 익숙하다 동명사 표현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일종의 준조동사 구문이 되어서 used to 동사 원형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의미는 크게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동작 상태, 동작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상태일 때는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는 상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얘가 동작의 의미를 쓰일 때는 과거에 했던 규칙적 습관, 과거의 규칙적 습관으로서 과거에 뭐뭐하곤 했었다. 역시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얘는 상태는 설명할 수 없고요. 동작 표현만 가능한 그런 조동사 구문이 되겠네요. 약간 또 차이가 있겠죠? 과거에 불규칙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뭐뭐하곤 했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1번부터 3번까지가 모두 기본 used를 활용한 구문이기 때문에 모두 다 형태와 의미를 구분하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미의 문제로도 나오고 어법 문제로도 나오는 구문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래요. 모두 필기하셔야 합니다. 혹시 글씨를 못 알아보기니? 너무 다 써놓고 일찍 물어본다. 그치? 글씨 못 알아보겠는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됐어? 필기까지 모두 다 하셨나요? 그럼 정리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 교재 유닛 7 준동사 파트를 지금 펴시기 바랍니다.
수동이다. 모두 지워야 돼. 그다음에 오늘 할 건 준동사 챕터 7입니다. 일단 깔끔하게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동사와 준동사라고 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자, 일단 동사, 준동사 구분 문제는 어떤 문제에서 주로 이런 선택지의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To forget, forgot. keeps, keeping. 이런 형태가 보이면 이게 준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인지 본동사 형태를 골라줘야 하는 자리인지 판단하는 문제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얘들아? 전체 문장을 구문 분석을 하면서 동사가 비어있으면 동사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 동사가 있는 상황이면 상황에 알맞은 준동사를 선택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동사와 준동사 구분하는 방법. 일단 연습 문제 간단하게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다음 보기 중에서 동사, 준동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 보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인지 준동사를 써야 하는 자리인지 선택하세요라는 보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개일까 얘들아? has와 having, to send와 sending, goes to go, don't, doesn't, 그리고 5번은 do와 are. 어떤 게 준동사와 동사 선택지를 붙는 보기일까? 1번은 그래 아니야? 1번은 동사, 준동사 선택지가 맞죠? 그쵸? 다음에 2번은 to send, send이니까 둘 다 준동사, 준동사이므로 맞지 않겠네요. 다음에 3번은 goes하고 to go니까 동사와 준동사 자리가 맞죠. 다음에 4번 don't와 doesn't 둘 다 일반 동사, 부정동사 형태니까 맞지 않네요. 다음에 5번 do와 are 둘 다 본동사 형태들이죠.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동사, 준동사 선택지는 바로 1번과 3번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준동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유닛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돼? 99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99페이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동사였는데 동사에서 모양을 살짝쿵 다르게 바꿔준 다음에 동사가 아닌 다른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는 것들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불렀죠. 그런 준동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보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준동사들이죠. 이 준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시작한 형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자기 준동사 구 안에 필요한 목적어나 보어, 수식어구 가질 수 있고요. 역시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이 준동사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동사였기 때문에 시제 표현 가능하고요. 직접 했는 운동이었는지 당한 대상이었던 수동이었는지 그런 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준동사별로 투부정사, VING, 동명사 이거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투부정사가 1번은 제끼고요. 의미상의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와 따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했더라? 지금 우리 2번 상황에 대해서 대표적인 준동사인 투부정사, 동명사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했지 얘들아? 앞에다가 전치사, for를 쓰거나 아니면 ove를 쓰고 난 다음에 명사나 아니면 목적격 대명사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했습니다. 글씨를 못 알아보겠니? 내가 봐도 못 알아보겠다. 그치? 다시 쓸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for나 ove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는 명사, 대명사를 쓴다면 목적격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일 때는 for를 쓰면 되고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형용사의 의미가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성격, 품성,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으면 그럴 때는 전치사를 ove로 바꾸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했었습니다. 다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어떻게 했더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얘들아 소유격 또는 목적격 형태로 동명사 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했었죠. 이렇게. 됐어?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역시 언제나 기준점은 어디? 주절이 얘들아. 주절의 시제와 이 각각의 준동사의 시제가 서로 달랐을 때 준동사가 더 먼저 생긴 그러한 시점이었을 때 그럴 때 시제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주절과 같은 시점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to 부정사를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동명사도 마찬가지겠지? 주절과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점일 때는 우리가 있는 동명사를 그냥 그대로 기본 형태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즉 먼저 생긴 시점이었을 때는 to 부정사는 to, have, pp 라고 하는 완료 부정사 형태가 되고요. 역시 동명사도 주절의 동사와 다른 시점일 때는 동명사가 완료 형태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완료 형태니까 having, pp 라고 하는 완료 형태로 동명사가 나와 있으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태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태. to 부정사가 기본 모양인 건 그냥 능동태라는 뜻이고요. to 부정사의 태가 수동일 때는 이걸 수동태로 고쳐주면 되겠지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될까? to, be, pp 형태로 초부정사의 수동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동명사도 당연히 태가 존재하게 있겠지 얘들아. 원래는 동사였으니까. 역시 기본 모양의 VING는 이것 자체가 이미 능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고요. being, pp 형태로 모양이 달라져 있으면 이것 자체가 동명사의 수동 모양이 됩니다. 기본 동사 활용 버전에서 각각의 준동사 이름에 맞춰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동사였기 때문에
분사로서의 특성은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네 번째, 모든 준동사는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긍정, 부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준동사가 부정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얘들아? 네, 준동사 앞에다가 부정어 not을 또는 never를 써주시면 준동사에 관한 부정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네, 앞에다가 준동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라는 부정어구를 붙여주면 준동사에 대한 부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동사의 분사적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준동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특히 명사처럼 쓰이는 준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와 분명사. 명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처럼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플러스 여기다가 쓸게 얘들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써주세요. 근데 특이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준동사는 뭐만 가능하다? 분명사만 가능하다. 이거 하나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될 수 있지만 이게 가능한 건 분명사라는 준동사만 가능하다는 거. 굳이 예문을 들어보자면 I am good at playing role 하고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at 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playing role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롤을 잘한다. at 뒤에 to play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추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너무 빠르니? 괜찮니? 괜찮아 얘들아? 네. 네, 고마워요. 두 번째, 형용사 역할로 넘어가도 괜찮을까? 준동사는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와 그리고 분사입니다.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를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문장에 들어가서 보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명사 꾸며주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to 부정사 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얘들아 to 부정사는 단어의 조합이 최소한 몇 개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최소한 2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치? 2개 이상의 구가 이루어져 있는 게 to 부정사 구이기 때문에 구가 명사를 꾸밀 때는 항상 뒤에서 그래서 to 부정사 구가 명사를 꾸밀고 있을 때는 언제나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는 거. 하지만 분사는 그냥 하나만 딸랑 있는 단독의 분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분사 플러스 수식 구등이 붙어있는 분사 구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사가 그냥 단독으로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며주면 되지만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사 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분사 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하지만 그냥 단독의 분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며주면 된다는 거. 웨어링과 콜드도 분사, 슬리핑도 분사이지만 슬리핑 그냥 딸랑 단어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명사 앞에서 꾸미게 되고요. 예문에 나와 있는 분사 구들인 경우에는 단어의 조합이 2개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 부정사 구처럼
뒤에서 꾸며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를 수식. 과거 분사는 동작을 당하거나 동작이 이미 끝난 완료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를 수식. 그래서 두 번째 예문에 있는 the boy wearing a baseball cap은 소년이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능동의 주체인 상태니까 현재 분사 wearing이 꾸며주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예문 세 번째 the boy called Link. 링크라고 불려지는 소년인 거니까 지금은 수동 관계라서 과거 분사구가 이렇게 뒤에서 소년을 설명해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차이점은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형용사처럼 쓸 수 있는 준동사는 투부정사와 분사. 투부정사구는 언제나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 분사는 하나만 있으면 앞에서 꾸며주면 되고 분사구가 되면 뒤에서 꾸며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분사는 능동, 수동에 따라서 능동이나 진행이면 현재 분사로 수식, 당하는 상황이나 완료의 상황이었으면 과거 분사로 수식.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목적격 보어는 이건 정말 복잡한 오형식 구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포인트로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로 목적격 보호로 활용되는 준동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건 이따 오형식 할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부정사구. 부사 역할이니까 문장 전체 꾸미거나 형용사를 꾸미고 있거나 동사를 꾸미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사구를 꾸미고 있거나 문장 성분에는 포함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쌤이 took apart a table to move it. 테이블을 옮겼네요. 떼어냈네요. 뭐 하기 위해서? 그 테이블을 이동하기 위해서. 왜 테이블을 떼어냈는지 동사의 목적을 뒤에 있는 to move it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동사 꾸미는 거니까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사 구문도 역시 다음 주에 유닛 6를 할 때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구문은 원래는 있었던 접속사 플러스 주어와 동사의 종속절을 조금 간단하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절의 간단화라서 우리가 분석할 때 분사 구문은 ADM 분석하게 되었죠. 그렇죠? 역시 분사였으니까 주어가 직접 하는 동작이면 ing 현재 분사, 당하는 대상이었으면 과거 분사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16부터 문장에서 동사를 써야 하는 상황인지 준동사를 써줘야 하는 상황인지 연습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지가 keep 쓸 거니 keeping하고 쓸 거니 나와 있을 때 지금 동사를 써야 하는 소리인지 준동사 써야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전체 문장을 구문 분석을 하면서 전체 문장이 온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문장이죠. 그러면 전체 문장이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중간에 나와 있네요. when. 묶고 하는 소리겠지 얘들아? when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when부터 어디까지 묶을까요? when not in use is recommended. keep 또는 keeping the lens covered when not in use is recommended. 어디까지 묶는 게 좋겠어 얘들아? 여기까지 묶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ADM, 종속절인 상태니까 종속절은 주요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없는 셈 취급 보긴다면 여기는 얘가 바로 뭐야? 절대 바꿀 수 없는 본동사 달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동사는 확정된 상태인 거니까 앞에서
운동사가 될 수 있는 keep을 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keeping이라고 하는 준동사를 불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장 전체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Keeping the lens covered. 여기가 동사니까 앞자리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형사문이니까 동사 앞에 있는 거 뭐지? 오, 네, 주어가 되겠죠. 주어 역할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얘들아? 주어 역할이 keeping부터 covered까지가 몽땅 다 주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 keeping이라고 하는 준동사는 이름이 뭘까? 현재 분사일까? 동명사일까? 분명, 그렇죠. 왜?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동명사 구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 주어가 되는 동명사 구를 분석을 하면 준동사였기 때문에 이미 자체가 동사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keeping the lens covered가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죠. 렌즈를 covered, 덮어놓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다? is recommended, 추천되어진다, 권고되어진다. 어떨 때? when not in use, 사용되고 있는 상태가 아닐 때. 여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원래 있던 접주동의 절로 다 고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원래는 when the lens는 복수니까 they are not in use. 원래 이렇게 했던 종속절이었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분사 구문으로 고쳐놓은 게 되겠습니다. 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던 요 렌즈라는 소리가 되겠죠. 렌즈가 사용 중인 상태가 아닐 때는 그 렌즈를 덮어두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추천 또는 권고되어집니다. 준동사구인 동명사구 문장 주어 역할이니까 동사가 이렇게 3인칭 단수로 is recommended 스위치, 인칭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됐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를 지금 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구문 분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쉽게 하시는 방법, 전체 문장에 동사가 있나 없나 먼저 확인. 동사를 섞고 난 다음에 그 동사에 대한 주어를 먼저 확인. 동사가 없으면 동사를 불러주면 되는 거고 동사가 있는 상태라면 동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소리니까 우리는 준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됐어 얘들아? 확인해 볼까? 아니 뭘 했다고 벌써 50분이지? 별로 한 게 없는데. 3번 볼게요. Baked potatoes with butter, blank a lot of calories. 버터를 가지고 구운 감자는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죠. 문장의 주어는 baked potatoes. 얘가 주어입니다. 한 문장인데 baked는 지금 주어인 감자를 꾸며주는 상태니까 동사가 될 수 없겠지 얘들아? 얘가 뭐겠어 얘들아? 동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준동사가 아닌 운동사, have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Egyptians invented a bowl, blanket of seed wrapped in linen.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동사가 뭘까?
invented가 이미 전체 문장의 동사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면 본동사 모형을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made라고 하는 과거 분사의 구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이 볼이 어떤 볼인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 수식 형태가 되겠네요. 네? 아니야? 질문인가? 아니야? 다음에 3번. Get 또는 getting a good sleep is important for your health. 문장에 온전 나와 있고 동사가 딱 명백하게 일자고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납자리가 주어 자리가 되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원형이 아닌 준동사 중에서 get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구를 골라주는 게 적절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명사 구 주어니까 이렇게 동사가 3인칭 단수로 수일치 또는 인칭일치가 되어 있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밑줄 맛보기는 숙제로 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케이스 2 봐주세요. do를 써야 할까 be를 써야 할까 이런 건 주로 대동사 문제라고 하는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동사를 쓰는 대신에 대신 해주는 동사를 우리는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do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한 대동사 써야 할까? 비동사라고 하는 비동사 대신한 대동사 써야 할까는 앞에 사용된 동사가 무엇인지 따라서 결정해주면 됩니다. 주로 이런 대동사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적기 시작할게요. 주로 이런 대동사 문제는 비교급 구문이나 아니면 as가 이끄는 종속절일 때 자주 나오게 됩니다. then 다음에 주어, 동사, as 다음에 주어, 동사. 이때 이 동사 자리가 be라고 하는 대동사 쓸까, do라고 하는 대동사를 써야 할까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어떤 대동사를 써야 하는지는 이런 then이나 as가 이끄는 절, 앞에 있는 절의 운동사 앞에 있는 절의 분동사가 일반 동사였는지 비동사였는지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대동사 문제는 주로 이런 패턴으로 자주 나오게 되고 이 네모칸 자리가 대동사 문제로 출제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네모 자리에 do를 쓸지 be를 쓸지는 이런 then이나 as가 이끄는 절 앞에 사용된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소리였죠. 여기가 일반 동사였으면 여기 네모에는 do를 써주면 되고요. 두더지를 써주면 되고요. 여기가 비동사가 본동사였으면 이 as가 이끄는 절의 대동사는 비동사를 활용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 예문을 보도록 하세요. Many users probably spend more time on the internet than they blank in their cars. 우리가 힌트를 삼을 수 있었던 tha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고 있지 얘들아? 그럴 때 이 동사가 네모칸 자리로 선지로 나와 있는 상태겠죠? 그럴 때 do를 쓸 건지 are를 쓸 건지 어디로 보자고 얘들아? 앞절에 있는 본동사를 찾아서 봤더니 spend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일반 동사를 대신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뭘 쓰면 된다? 네,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인 do를 결정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예문인데 보일까 얘들아? 대동사는 대동사가 쓰인 절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서 적절 형태로 바꿔 써주면 된다고 했었죠? 우리 지금 예문 보려고 보는 거야 얘들아. but 여기 이하만 보도록 할게요. but I don't play as well as he does 하는 문장이 나와 있지 얘들아. 역시 as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문제로 뚫리면
여기에 be를 쓸지 do를 쓸지는 뭐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네, 그 as가 나오기 전에 사용된 동사가 일반 동사였으니까 대동사는 일반 동사로 주어가 he라고 하는 3인칭 단수였기 때문에 does를 써주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죠. 됐어? 역시 예문만 보도록 할게요. I will never run as fast as I did 라는 문장이 나와 있지 얘들아. 역시 as fast as 라고 하는 as 접속사편 보이고 있죠? 혹시 이 did 자리가 만약에 네모로 나와 있으면 물음표로 나와 있으면 어디 보면 된다고? 앞에 있는 동사, 본동사를 찾아서 본동사가 run이라는 게 일반 동사였기 때문에 비동사가 아닌 do를 내용과 시제에 맞춰서 did를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했어 얘들아? 이게 이런 대동사 관련되었을 때 문제 풀 수 있는 주요 힌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구문일 때 then과 as를 활용한 구문이 나와 있을 때 앞에 있는 본동사를 확인해서 be와 do를 결정하시면 된다. 그럼 역시 1번과 2번만 같이 지금 당장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예문을 보니까 그냥 내용 문제라서 접속사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내용 문제라서 그냥 해석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They said she would fall asleep soon. 그녀가 곧 잠이 들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녀는 그랬다. 뭐 했다? 잠이 들었다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fall asleep의 fall,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상태이므로 우리 뭘 쓰면 된다? 이들을 써주면 된다. 다음 2번도 볼게요. Some people are in favor of using their real names online while others don't.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그들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다? be in favor, 선호하고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니까 뭐 하지 않더라? 선호하지 않더라. 앞에 있는 본동사 구가 비동사 활용 구문이었기 때문에 뭘 쓰면 된다? 비동사 어를 골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서 직접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then과 as가 있는 절이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동사구를 확인해서 대동사를 적절하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그러면 역시 밑줄 맛보기는 숙제가 되겠죠. 포인트 엑서사이즈 다음이 숙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포인트 17 넘어가도록 합시다. 동사를 써는 자리인지 준동사를 써는 자리인지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면 이제 준동사를 쓴다면 과연 어떤 준동사를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특히 이런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를 쓸 거니 아니면 to 부정사를 쓸 거니 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앞에 사용된 동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쵸? 우리 외웠던 기억나지 얘들아? 바로 그거입니다. 여긴 거의가 다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재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암기는 누가 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해줘야 한다 얘들아.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영어에서 to 부정사는 주로 미래와 관계 있는 의미를 표현하는 준동사이구나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동사 중에서 to 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준동사. 이걸 먼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특히 여기 보이시죠?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결정하고 희망하고 배우고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진 동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가진 동사들은 그냥 묶어서 미래 지향 동사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가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뭘 기억하면 된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목적어 자리에 이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미래지향 동사 등 이렇게 묶어놓고 숫자가 적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가지는 형태들, 대표적인 것도 여기 나와 있죠. avoid ing, consider ing, deny ing, discuss ing, enjoy ing, finish ing, give up ing, imagine ing, keep ing, mind ing, delay나 put off 또는 하나 더 추가시킬까 아니라 미루다 postpone. postpone ing 미루다 연기하다. 그리고 suggest ing 뭐뭐 하기를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몇 가지 빠진 게 보여서 추가시키도록 할게요. I로 시작한 동사 중에서 포함하다 동사들 있죠. 포함하다. involve ing 또는 include ing 역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가지는 포함하다 동사들 되겠습니다. involve나 include ing 동명사. 또 mean 의미하다 뜻하다 역시 얘도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가지는 대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놓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miss ing 기억해 주시고요. 동사만 쓸게요 이제. miss, mean, include나 involve 그리고 뭔가를 허락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llow deny의 반대말이었던 admit 인정하다 부인하다의 반대말이겠죠? 인정하다 admit ing 동명사 또 실행하다 또는 연습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practice ing 이 정도만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nvolve, include, mean, practice, miss, allow, admit, ing 동명사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나머지 동사들 미래지향 동사들은 미래 관계된 것들이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줄 맛보기 위에 있는 1, 2, 3번 재빨리 풀어버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목적어 자리 판단하는 자리니까 앞에 있는 동사만 봐주면 되겠죠? learn, 투부정사 need, 투부정사 그리고 avoid는 여기 나와있죠? 첫 번째 칸에 ing, 동명사 이건 그냥 우리가 외워주면 재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끌면 절대로 안 되더라.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것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줘야 합니다. 됐어? 넘어갈게요. 케이스 2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는 것들 쓰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아주 잘 표로 정리되어 있죠. 기억해두라. 투 부정사는 미래와 관계 있는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표를 보시면 첫 번째 remember 투부정사 미래 뭐뭐 할 걸 기억하다. forget 투부정사 미래 뭐뭐 할 것을 잊다. regret 투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고 할 때 투 부정사들이 목적어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미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칸으로 넘어갈게요. remember ing 이미 했던 것을 기억하다. forget ing 이미 뭐뭐 한 것을 잊다. 역시 regret ing 이미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ing 동명사는 주로 과거나 현재와 관계가 있는 표현이구나.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try 투부정사 노력하다 했다. try ing 그냥 한번 시도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 표현들입니다.
역시 여기도 필수 암기 파트가 되겠죠. 꼭 외워야 되더라 이런 건. 그리고 스탑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탑은 목적어 자리에 VING 동명사를 가지는 동사이고요. 스탑 ING 동명사 목적어 역할입니다. 스탑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기도 하지만 걔는 목적어 역할이 아니라 왜 하던 동작을 스탑 멈추는지 뒤에 있는 to 부정사구가 이렇게 뒤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목적의 의미 구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훈 stop drinking. drink 동사가 목적어 없이 그냥 쓰면 술을 마시자는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예훈이는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예훈이가 그만둔 거지. 무엇을 그만둔 거야?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는 게 되겠죠.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ing 동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2번 예훈 stop to drink 하고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지 얘들아? 오늘 예훈이가 학원이 끝나고 나서 가던 길을 멈췄어. 왜?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게 되겠죠. 술을 마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to drink가 동사 stop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왜 가던 길을 멈췄다고 얘들아? 술을 한 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가 목적인 거지 역할은 목적어 역할이 아니에요. 이럴 때 to drink는 어떻게 바꿔서도 괜찮다. 뭐뭐 하기 위해서 표현이니까 in order to drink나 아니면 so as to drink와 같은 투부정사의 목적 구문과 같이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스탑은 목적어 자리에 ing 동명사, 스탑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건 목적어 역할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의미가 목적인 구문이 된다는 것. 그래서 in order to 부정사나 so as to 부정사랑 같이 바꿔 쓰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배웠나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위에다 쓸게요. 의미 변화 없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뭘 쓴 상관없는 동사들 한 5개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변화 없이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들.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쓸게. love, like, hate, begin, start, continue, 그리고 cease. cease는 그만두다, 멈추다 표현입니다. love, like, hate, begin, start, continue, cease. 이 정도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든 동명사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 동사들입니다.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구문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됐나요? 넘어갈까? 문제는 숙제를 풀어오시기 바래요. 다음 이번에는 가 목적어와 진짜 목적어, 가목, 직목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 3번이에요. make나 think 등의 동사가 SVOC의 오형식 구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목적어가 좀 긴 형태의 to 부정사구이거나 대절 등의 길게 생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때 긴 목적어를 대신해서 우리는 뭘 썼다?
가짜 목적어 it을 써주고 그런 다음에 진짜 목적어였던 to 부정사구나 아니면 대절 등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뒤로 보내주는 그런 가목, 직목 구문을 봤었죠. 예문을 볼게요. There are many factors that make it impossible to land on Venus.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떤 많은 요소들이 있냐면 대절 아래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Venus, 금성에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데 만드는데 불가능하지 얘들아. 실제로 불가능한 게 뭐야? 이시 아니라 금성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원형이 아니라 가짜,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to 부정사구가 올바른 직목 형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소리이죠.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가짜 목적어라고 불러주시고요. 과목이나 가짜 주어를 쓸 수 있는 단어는 입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주어나 목적어 긴 투부정사구나 대절 등의 명사절이 주어나 목적어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과목, 직목 이렇게 써주고 진짜 목적어 형태는 뒤에 갖다 붙여주는 구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대표 동사가 이렇게 칸이 나와 있네요. make, think, believe, consider, find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에 쓰였는데 목적어가 길면 이렇게 가목, 직목 구문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예문 형태로. 목적어가 수부정사구가 아닌 대절의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바꿔보면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겠죠? 알아볼 수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할게요. There are many 똑같이 다 쓰면 되겠네요. Factors that make it impossible. 와중에 스펠링을 치고 impossible that we live on Venus. 이렇게 쓰면 뒷목이 대절이 되는 형태가 되었겠죠? 그러면 원래 이 자리에 대시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무 끔찍하잖아. 문장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써. 가짜 목적어 있을 써주고 진짜 목적어였던 대절을 이렇게 impossible 보어 자리 뒤에 갖다 붙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진목 진짜 목적어인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진짜 목적어 형태는 수부정사구나 대절 등의 명사절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어? 역시 포인트 엑서사이즈는 숙제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파트 포인트 18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오게 될 때, 그럴 때 어떤 준동사가 오게 될지는 당연히 그 오형식 문장에 사용된 동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표가 엄청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일단 오형식 구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오형식이니까 당연히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죠? 이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올 수 있는 경우 준동사 중에 첫 번째 to 부정사를 가지는 경우
어떨 때 그랬더라, 얘들아? 여기 사용된 오형식 동사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형식 동사가 사용되면 그럴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가 나오게 된다? 추부정사라고 하는 준동사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미래지향 동사가 바로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동사를 미래지향 동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ask, could, get, want, allow, lead, enable, expect, encourage, persuade 이런 미래지향 동사들은 미래와 관계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3형식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게 되고 5형식이 되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형태를 가지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칸 여기 동사를 상태 동사라고 할게요. keep, find, leave, catch 동사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상태 동사들이 5형식이 되었을 때는 보고 있는 것처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형태가 그 말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를 썼다는 건 얘들아 목적어랑 이 보호가 서로 무슨 관계라는 뜻일까? 능동 관계일까? 수동 관계일까? 현재 분사를 썼다는 건 그렇죠. 능동 관계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수동이면 뭘 쓰면 되겠어? 이 자리에 과거 분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랑 보호는 무슨 관계였구나? 수동 관계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목적어를 분사인 상태로 유지하다. 그때 분사가 목적어와 능동이면 현재 분사, 분사가 목적어와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되는 거구나. 됐죠? 우리 지금 준동사 중에 두 번째 분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됐어 얘들아? 상태 동사의 예시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keep, find, leave, catch 이런 동사들. 됐어? 다음 이제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가 지금 양옆으로 포진되어 있죠. 그렇죠?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사역 동사 먼저 보세요. 사역 동사는 make, have, let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사역 동사들. 종류는 교재를 보시고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5형식에 사용된 동사가 아까 봤다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사역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으면 make, have, let 그럴 때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우리가 일단 준동사 중에서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동사 원형이죠. 근데 이게 무조건 사역 동사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를 따져서 목적어가 주어, 이 보호가 동사, 주술 관계를 따져서 능동 관계 성립하고 있을 때만 이렇게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make, have, let. 이 사역 동사들은 목적어와 보호 자리에 운동관계에 생립하고 있으면 당연히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그럼 반대로 수동이면 뭘 쓰면 된다는 소리겠어요, 얘들아? 수동이면? 그렇죠. 수동이면 무조건 다 뭘 쓰는데 과거 분사만 써주시면 됩니다. 오형식 구문에서 목적어랑 보호가 수동이면 거의 다 과거 분사를 쓰면 되고요. 능동 관계일 때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미래 지향 동사면 투부정사, 상태 동사였으면 VING 현재 분사, 사역 동사면 원형 부정사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정의하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다음 바로 그냥 지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각 동사. 사람의 지각 활동들을 설명해주는 오형식 동사를 지각 동사라고 하는데 역시 대표적인 지각 동사의 예시는 교재에 나와 있죠. see, watch, hear, feel 이런 것들 너무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추가시킬게요. 지각 동사 이제 고등학생쯤이 되면 이런 것 말고 뭘 알고 있어야 하냐면 인지하다, perceive. perceive, 인지하다. 또 알아차리는 거니까 뭘 써도 되냐면 notice. 관찰하는 것도 사람의 지각 활동 중에 하나니까 쓸 수 있겠죠? observe.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지각 활동이기 때문에 imagine. 이런 것들도 역시 지각 동사다. 또 뭔가를 탐지하다 라고 하는 detect.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각 동사입니다. 이렇게 추가시켜 주시고요. 종류는 이 교재에 있는 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동사들의 종류는. 다시 이런 지각 동사 역시 오형식 구문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능동관계 성립하고 있으면 우린 이 자리에 준동사 중에 하나인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쓸 수 있고요. 그리고 VING, 현재 분사 모양도 쓸 수 있는데 원형을 쓰는 경우랑 현재 분사 쓰는 경우의 차이점은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진행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되어진다는 차이점이 발생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동관계 성립하고 있다면 목적어 다음에는 원형이나 VING, 현재 분사를 써주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능동이 아닌 수동이면 뭘 쓰면 된다는 소리겠어요. 내가 지가 동사일 때도. 수동이면 무조건 다 뭘 쓰면 된다?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된다는 소리겠죠.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있는 오형식 문장은 무조건 원형이나 ing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어와 보호의 관계를 따져서 목적어가 그 준동사의 동작을 직접 하는 능동이 성립하고 있을 때만 원형 형태들. 지각일 때는 현재 분사 형태도 가능. 하지만 수동이라면 무조건 뭘 쓰면 된다? PP,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오형식에 사용된 준동사들의 모양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목적어 보호, 수동 강되면 PP, 과거 분사. 능동일 때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미래지향 동사는 투부정사, 상태 동사는 ING, 현재 분사, 사역 동사는 원형 부정사.
지각 동사가 있으면 원형이나 현재 분사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넘어간 준사역 동사 두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사역 동사는 help가 있고 get이라고 하는 준사역 동사가 있죠. 첫 번째, help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정사 쓸 수 있고요.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 5형식 준사역 동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준사역 동사 get은 목적어 그리고 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는 능수동 구분에 따라서 능동이면 투부정사 쓸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수동일 때는 당연히 뭘 쓰면 될까? 수동은 과거분사를 써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help 동사는 여기는 항상 능동 버전으로만 쓰게 된다는 거. 이러면 5형식에 나올 수 있는 준동사에 관한 정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5형식 구문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복습을 하면서 이 동사 패턴들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재로 가서 설명만 했기 때문에 문제를 몇 가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 2, 3, 4 문제 보이고 있죠? 합쳤어? 같이 확인해 볼까요? 풀고 있는 중이야, 얘들아? 같이 볼까? 1번 볼게요. I let you blanket the result of the interview. 일단 본동사가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보이고 있죠? 목적어인 너, 다음에 사역동사니까 절대로 투부정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목적격 보어를 봤더니 보어 자리를 봤더니 쭉 봤을 때 뒤에 뭐가 남아있는 얘들아? result of the interview라는 목적어가 남아있는 상태겠지? 그럼 여기는 동사가 능동이 필요해, 수동이 필요해. 능동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분사인 no는 쓸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원형 부정사인 no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적어인 너로 하여금 인터뷰의 결과를 알 수 있게 해줄게. 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그녀의 블랙 드레스와 예쁜 모자는 만들었어요. 목적어인 그녀를. 목적어인 그녀가 굉장히 페미닌, 여성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니까 보이는 건 그녀가 직접 하는 동작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사역동사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 의무를 기본적으로 투부정 쓸 수 없고요. 그냥 직접 보이는 주체 의무를 look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 형태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look, feminine. 목적격 보어 자체는 지금 이 형식 동사 구문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 look 형용사 구문이었죠.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I had my hair dyed today at our new hair salon. 나는 내 머리를 새로운 미용실에서 뭐 하겠을까? 염색하게 했습니다.
had라고 하는 사역 동사가 나와 있죠? 오형식 구문이네요. 목적어인 나의 머리 입장에선 직접 염색하는 거야, 염색되어지는 거야. 염색되어지는 수동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수동인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투부정사를 쓸 수 없고요. 수동임을 가지고 있는 diet, PP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사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어와 보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You need the program. 너는 필요해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 필요하지 얘들아? To have lost files blanket. 뭐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 지금 꾸며주는 자리에 to 부정사구가 들어가 있는데 to 부정사구 자체를 봤더니 have가 동사, lost files가 목적어, 그리고 이 자리는 그럼 뭐가 되겠어더라?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된다는 소리겠죠. 잃어버린 파일들이 스스로 복원하거나 복구하는 거야? 복구되어짐을 당하는 거야? 복구되어짐을 당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여기는 뭐가 있으면 되겠어? recovered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가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데 목적어인 lost files를 수동 관계로 꾸며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만 중요한 자리가 되겠지들아? have가 동사, lost file이 목적어,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였는데 have가 사역 동사이긴 하지만 목적어인 lost file은 복구되어짐을 당하는 대상이니까 수동 관계였기 때문에 PP 형태로 꾸며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나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어 얘들아? 너무 주접하지 않네. I had my hair cut. 이 컷은 어떤 컷일까? 1번 원형, 2번 과거 분사. 이거 몇 번? 이거 원형일까요? PP일까요? 이거 PP. 왜? 사역이긴 하지만 목적을 내 머리카락 스스로 잘라 잘려짐을 당하는 거니까 PP. 과거분사 PP가 컷이 되겠죠. 이해했어 얘들아? 네. 네. 오형식 패턴은 꼭 이 표에 있는 걸 모두 다 암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이 정도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숙제는 우리가 넘어갔던 포인트 엑서사이즈들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고요. 포인트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숙제에 관한 정보는 단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주요 개념이나 암기 사항들은 복습을 잘 하고 나서 숙제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엄청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받았지 얘들아? 테스트지 다 받았죠 시험지 모의고사? 이번 주 모의고사는 토요일이죠. 몇 시부터였지 얘들아? 3시 반. 네, 3시 반부터입니다. 혹시 실시간 참가가 갑작스러운 참석이 어렵거나 그런 상황 발생 반드시 미리 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듣기 파일까지 같이 올릴 예정이니까 토요일 날 12시까지 풀어서 사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집에 가기 전에 데일리 테스트 채점 그리고 필기한 사항 사진 찍어서 지금 전송하시고 하원하시면 됩니다.
데일리 테스트, 필기사항,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하원 하실게요.